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권영철 산청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권 기자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CBS가 시사 프로그램인 김미화 여러분이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방송 개편에 따라 폐지가 됐지만은 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법정 제재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다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법원으로 가져갔던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 그래서 법정 제재를 했는데 이 시사 프로그램의 성격상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더니만은 법원이 방송국의 의견이 옳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대한 제재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김미화의 여러분이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 이 2012년 지난해 1월 5일에 선대인 교수와 우석훈 교수가 나와서 정부의 축산 정책, 부동산, 물가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그때 막 속가폭락하고 이럴 예, 때였죠. 그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라는 이제 그 코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 입장을 안 듣고 했으니까 공정성이 없는 것이다. 아, 왜 정부 입장은 안 넣어주고 너희들끼리만 비판하느냐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재를 결정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송한 직후에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불러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아, 인터뷰를 또 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김현정 앵커도 지금 앵커를 하고 PD로서 앵커를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반드시 정부 입장을 또 붙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동시에 두 입장을 듣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섭외가 안 사실 될 때도 많고.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다음 분에 들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예. 근데 그걸 제재했는데 이제 CBS는 사실 그 방송통신위원회, 뭐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지만은 실제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법정 제재인 주의라는 게 그렇게 큰 제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벌점이 1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현정 앵커가 상 받았지 않습니까? 외부 상 받았으면 1점이 나오니까 예. 상시가 되는 겁니다. 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법정 제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죠,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으면.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결국은 벌점을 받아서 방송국의 제어가 때 감점이 되니까 예. 위축이 되기 때문에 CBS에서는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 아니다. 법원이 좀 판단해 달라라고 소송을 냈던 겁니다. 벌점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주의받을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다라는 판단하에 처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게 된 건데 예. 승소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CBS 승소했다고 지금 권영철 기자가 크게 보도하시는 거는 아닐 테고요. 예, 그건 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송의 표현의 자유,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항상 거론하지 않습니까? 수정헌법 1조. 예, 그러니까 뭐 의회는 의사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는 이 제한이 우리 언론 자유의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21조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CBS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럼 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이게 예. 의미 있는 부분,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해 보셨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언론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통위가 그 기계적인 균형을 지나치게 요구를 하거든요. 정부를 비판할 경우에 정부의 반론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는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하고 넘어가지만은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적인 균형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반대쪽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 다음날 그 상대쪽 입장을 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방송에서만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는다면은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설사 정부의 의견, 농림부의 의견을 그냥 안 듣고 계속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문제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는 예. 민주주의 유지 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시청자나 청취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확대돼야 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아니어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공간이 언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정부 점. 정책을 홍보할 수단이나 기관이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권을 기계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방송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최소하게만 규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매번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 예. 그런 내용의 판결인 겁니다. 그럼 뉴스하고 시사 프로그램하고도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뉴스는 뭐 바로 직접적인 이제 그 해설과 논평과 각 차등을 다 두고 있는데요.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그런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 기자들도 방송을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떤 출연자가 나오는데 그 출연자가 방송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 입장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계적인 중립을 시사 프로그램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방통이나 방심위는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이런 식의 판결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나 피디수첩 사건이 이와 연관성이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거는 그 수사기관 공권력이 지나치게 간섭한 경우고요. 이렇게 공정성의 문제를 삼아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한 것은 아마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당 변호사도 그런 판례가 있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건 CBS가 선구자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관계자들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방송국. 방송 관계자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김미화 씨도 방송국에서 방통위가 내린 결정에 맞서서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내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소송을 냈던 CBS가 선구자적인 노력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좀 더 확산되고 부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게 지금 이제 1심이지요. 1심이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이게 그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구조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심의를 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전문가 집단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를 건의를 했는데 이 심의를 진행하던 군역부 부위원장이 소위원장인데 소위에서 굳이 법정 제재를 하자고 특히나 좀 더 주의보다 무거운 경고를 하자고 혼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체 회의로 넘어가서도 군역부 부위원장 혼자서 계속 경고를 하자 그럽니다. 위원장인 박만 위원장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수가 주의를 하자고 해서 법정 제재를 한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방통심의위원회가 좀 자의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왔다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어떤 기준이 좀 서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방송계, 언론계에 큰 획을 긋는 어떤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